안녕하세요. 예비 건양대학교 신입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전 MBC 아나운서 조민경입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오프라인으로 원래 만나서 뜻깊은 시간을 만들 예정이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아쉽지만 그래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올해 건양대학교 슬로건 뭔지 알고 계신가요? 건양 업글 인간, 미래를 시작한다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업글 인간, 단순한 성공이 아닌 성장을 추구하는 자기 개발형 인간들을 이르는 말입니다. 업글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업그레이드의 준말이겠죠. 약간 어려운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되나 이런 걸 좀 알아보려고 도움이 될 만한 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려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시면요, 아, 내가 이 학교 잘 왔구나, 아, 우리 학교가 이 정도였어? 약간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 분명히 끝나고 나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어떤 분이냐면요, 저희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정말 유명하신 분이죠. 정말 유명하신 분입니다. 바로 나영석 PD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박수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데. 네, 제가 한번 다들 아시겠지만 소개를 한번 쭉 드릴게요. 이걸 하면서 공부해 보니까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많으시더라고요. 나영석 PD님은요, 2001년에 KBS 공채 PD로 시작을 하셔가지고 1박 2일로 스타 PD가 되시고, 이후 꽃보다 할배 유럽 대만 편, 꽃보다 누나, 꽃보다 할배 스페인 편, 꽃보다 청춘, 삼시세끼 정선편 시즌 1, 삼시세끼 어촌 편, 꽃보다 할배 그리스 편, 삼시세끼 정선편 시즌 2, 신서유기, 삼시세끼 어촌 편 시즌 2, 이거 다 읽어요? 네. 악마는 정남일입니다. 그리고 현재 윤스테이까지 아, 그걸 왜 다 의도하신 걸 알 것 같긴 해요. 처음 들어봤어요, 이거를. 아, 근데 이거 보니까 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와, 또 요새 윤스테이로 인기 진짜 많잖아요.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같이 하게 되었나요? 이게 너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다들. 아, 뭐 어쨌든 그 건양대학교 신입생분들 요즘 들어와도 요즘 학교 생활을 못하죠. 제대로 네. 또 즐길 수 없고, 또 신입생이라는 때가 가장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재밌고 빛나는 시기인데, 네. 또 아쉽게도 요즘 시국이 이러다 보니까 조금 처져 있으실 것 같아서 또 네, 제 아는 친구가 또 네, 이게 이 진짜 학교에서 또 이유군요. 이게 진짜 이유입니다, 여러분. 제 네, 친구가 편하게 이 말씀해 학교에서 또 주시죠. 교수님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네, 겸사겸사 네. 인사도 드릴 겸 네. 네,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네, 어떤 분이시죠? 뭐 저기 있는 애인데요. 네. 교수님이십니다. 학교의 교수님이시니까 네. 여러분들 네, 학교에 입학하시면 네, 제 친구의 수업도 아마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아니, 학생들이 비대면으로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진행하듯이 방송 쪽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요새 뭐 어떠세요? 촬영하시고 나면 많이 바뀌었죠? 그럼요. 너무 힘들죠. 사실은 저는 예능 프로를 하고 있으니까 네. 국민들한테 웃음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 웃음을 드리려면 어쨌든 막 신나서 여기저기 다니고 떠들고 아, 막 맞아요. 재밌게 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도 신나서 막 다닐 수 있는 시기가 아니고 하다 보니까 방송 제작하는데도 여러모로 어려움이 참 많아요. 그렇군요. 제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라도 뵈려고 찾아왔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대학교 입학한 신입생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자 사회와 인생 선배로서 또 멘토로서 좋은 말씀 이제 얻고자 만나 뵈러 왔습니다. 학생분들이 준비해주신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한번 하나 둘씩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대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하고 고민인 거 당연히 진로, 꿈, 취업 이런 거잖아요. 네네. 많은 그렇죠.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당연히 PD님 처음부터 꿈이 딱 PD님이셨던 건가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는 않았고요. 저는 학과도 사실 방송하고는 관련 없는 학과를 졸업했고, 네, 행정학과 나오셨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입학할 때는 당연히 뭐 PD라는 직업은 생각하고 있지 않았고, 다만 이제 입학해서 뭐 다들 그러실 거예요. 사실 대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학생들의 루틴이라는 게 뻔하잖아요.
저도 그랬고 지금 요즘 친구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 초중고 다니면서 어쨌든 정해진 루트에 따라서 공부하고 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학교까지 올라오는 경우다 보니까 본인의 뭐라고 할까요? 그 경험치라고 해야 되나? 내 자신이 뭘 좋아하고 뭘 맞아, 원하는지를 적성 이런 거. 사실은 알기가 힘들어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신입생이면 자신의 진로 꿈에 대해 제일 관심이 많을 시기라고 하셨는데 관심은 많고 어떻게 해야 되나 불안하고 걱정은 되는데 또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그 갭이 되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그래요. 사실은 네. 누구나 그런 거고 저도 그랬고 그래서 들어갈 때는 어쨌든 다른 과로 들어갔는데 저는 학교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내가 뭘 원하고 뭘 잘하는지에 대한 탐구의 시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과정 끝에서 이제 PD라는 진로로 나중에 진로가 바뀌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PD님 사실 이 PD라는 직업이 프로그램을 생산하고 기획하는 게 대학 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경우는 사실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되셨는지. 그 부분이 네. 좀 그 신입생분들도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직자적으로만 생각하면 대학교에서 방송반에 있었는데 대학교 방송국에 있었는데 그 경험이 좋아서 PD가 되고 싶어 이렇게 가는 루트도 당연히 있을 네. 수 있겠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거기도 하고 근데 꼭 그렇다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저한테 이 진로를 선택하게 만든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일은 저는 동아리 활동이었고요. 동아리 활동. 저는 연극반에 있었는데 연극반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연극반 하다 보면 뭐 연기도 하고 뭐 글도 쓰고 뭐 연출도 하고 다 하니까 그런 거 하다가 보니까 이게 재밌네. 그리고 뭐 연기나 이런 부분은 내가 잘 못하네. 그럼 내가 뭘 잘하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쪽이 훨씬 더 재밌다. 이런 생각이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하시는 게 맞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정도로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쌓이고 커지다 보면 내가 과연 이 좋아하는 일을 평생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까지 생각이 미치게 맞아요. 되고 그 부분이 이제 확신이 들면 이제 그쪽으로 진로를 바꾸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연극반 생활하면서 진로를 좀 수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맨날 해오던 국영수 아닌 다른 걸 자꾸 해보다 보면은 좀 눈도 트이고 기회도 생기고 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여기서 하나 이제 좀 약간 모순적인 게 좋아서 하는 것들에 제 텐션을 딱 모아서 일을 하다 보면 학업이 약간 소홀해지기가 마련이잖아요. 그럴 수 근데 있죠. 직업적으로나 취업에서 원하는 부분들 이제 PD님 같은 경우도 공채로 입사를 하셨잖아요. 네네네. 들어가기 힘든 한국방송공사 보는 거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밸런스가 유지가 되는지 성적이라고 할까요? 그게 또 근데 이 시대가 요구하는 기준이 네.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요즘도 방송국 들어가는 거는 또 쉽지 않을 건데, 근데 제가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그런 거예요. 요즘 뭐 당연히 취업난이나 이런 거 옛날보다 더 훨씬 심하고 여러분들 아마 좀 힘든 시기를 아마도 겪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방송계에만 예를 든다면 네. 힘들다면 더 힘들어지고 쉽다면 쉽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방송국에 저처럼 공채 시험을 봐서 1년에 뭐 10명도 안 뽑는 그 구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유일했는데. 네, 방송국에서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였어요. 그 20년 전만 해도 그랬는데 지금은 방송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협업하면서 이 방송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도 있고 PD도 있고 프리랜서 작가님들도 계시고 뭐 외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내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그냥 이렇게 하나로 모여서 일을 하고 있고 또 그 중에서 특출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나 보이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그 영역에서 굳이 뭐 내가 이 회사의 직원이다 아니다 뭐 이런 걸 떠나서 그 영역에서 누구나 존경받고 어쨌든 각광받으면서 일하시는 분들 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만 해도 예를 들어 TV 프로그램 전 연출을 하고 있는데 TV 프로그램 연출을 예전에는 공채 PD가 아닌 사람이 TV 프로그램 연출을 하는 경우는 그냥 제로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소위 말해서 직원이 아니신 그냥 프리랜서 PD님이 능력을 인정받아서 그냥 제가 하는 프로그램에 메인 연출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만 해도. 네. 그리고 그분이 비록 이 업계에 뭐 어느 회사 직원이다 아니다 입사를 통과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충분히 존경을 받고 능력을 인정받고 뭐 돈도 벌고 하면서 자아를 실현하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능력이 있어도 그렇게 못 그쵸, 방법이 했죠. 없었죠. 길이 못했죠. 없었고. 근데 요즘은 능력이 있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입사를 안 해도 못 해도 그 업계에서 능력만 쌓으면 사실은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입사를 하고 뭐 열심히 시험을 통과해서 입사를 해도 능력이 없으면 솔직히 얘기하면 몇 년 안에 도태돼요. 너무 큰 많이 의미가 네. 이제는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여기만 넘어가면 나는 평생 방송국이야. 네. 이랬는데 지금 아무도 방송국을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 사회가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그게 1번이겠죠. 어느 회사든 원하는 분야의 업계에 뭐 입사해서 정식으로 입사해서 일하는 게 커리어를 쌓는 1번이겠지만 제가 드리고 그런 말씀을 좀 한 번쯤 드리고 싶어요. 정말 좋아하는 게 있고 내가 이 길을 잘하는 것 같은데 물론 당연히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여러 가지 스펙을 준비해서 입사하는 게 최고로 좋고 빠른 길이겠지만 그렇게 안 된다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이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지금은 충분히 그 업계 일을 배울 수 옛날엔 방송 못 들어간 방송 일을 못 배웠거든요. 그렇죠. 네. 아예 뭔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본인의 의지가 있으면 조금 시간이 걸리고 조금 돌아가는 길들이겠지만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어쨌든 그 부분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심스럽게나마 좋아하던 거를 열심히 하면 이제는 전만큼 길이 좁지 않고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일단은 포기하지 말고 계속 밀고 나가 보셨으면 하는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해주신 것 물론 같거든요. 그렇지만 제일 좋은 건 공부 열심히 하셔서 가능하면 입사의 관문을 뚫는 게 제일 좋죠. 좋은데 물론 그게 이제 제일 편하고 빠른 길인데 네. 진짜는 뒤에 나오는. 네. 하지만 좌절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왜냐면 네, 맞는 것 같아요. 그 요즘 친구들이 너무 경쟁이 심하니까 저희 맞아요. 때보다도 훨씬 더 경쟁이 심하니까 경쟁에서 한 번 딱 도태되는 순간 엄청 큰 좌절감을 느끼실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맞아요. 근데 그거는 그 좌절감 때문에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 포텐셜이 충분히 있는데 이제 포기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근데 실물로 보니까요, 제가 그 악마는 정남을 입는다 막 이런 거 네. 보다가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실물은 되게 엄청 슬림하시고 목소리도 막 너무 좋으시고 나긋나긋하게 막 그러지 않아요? 옆에 네. 배정남 씨가 계셔가지고 네. 네. 감사합니다. 어디 가서 소문 좀 퍼뜨려 주세요. 안 그래야겠어요. 네, 일단 또 다시 얘기 넘어가 볼게요. 잠깐 또 가벼운 얘기 좀 해볼게요. 그러면 요새 지금도 겨우겨우 시간을 저희가 얻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 일과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옛날에는 TV 틀면은 배우 김갑수 씨가 1년 내내 TV 속에 산다고 하잖아요. 요새는 나영석 PD님이 1년 내내 TV 속에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과 보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일과는 뭐 매번 다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게 좀 많아서 네. TV 프로그램 하고 있으면 지금은 윤스테이를 하고 있는데 윤스테이만 신경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거 끝나면 또 다음 프로그램을 해야 되니까 또 다음 프로그램 준비를 동시에 병행하면서 또 유튜브에도 콘텐츠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촬영이나 이런 거 이렇게 저 혼자는 당연히 못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후배분들이랑 같이 공동 연출, 공동 작업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 거의 하루 일과의 대부분은 제가 마치 이게 대한민국 PD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대한민국 이 PD라는 업종은 조금 그게 있어요, 여러분. 그 업무에 따라서 시간이나 출퇴근 이런 게
모든 방송국이 그건 다 똑같아요. 자기 일에 따라서 그건 좀 정해지거든요. 네. 그렇다고 뭐 늦게 퇴근했다가 일찍 출근하고 오늘 개꿀 뭐 이런 날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런 날은 거의 없고 업무 강도는 네. 되게 높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점심 때쯤 출근해요. 점심 때쯤 출근해서 뭐 회의하고 편집 봐주고 뭐 여러 가지 촬영하는 날도 있고 네. 그때 스케줄에 따라서 일은 다르지만 보통은 뭐 12시 안팎은 돼야 아, 끝이 나니까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러실 것 같은데요? 휴일 이런 거 그럼 별로 아니 없으시겠어요? 휴일 꼬박꼬박 쉬고요. 아, 그러세요? 꼬박꼬박 쉬려고 노력하죠. 촬영이 없거나 네. 뭐 급한 게 없으면 당연히 쉬려고 하고요. 왜냐하면 옛날보다 이 업계도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시간이 다른 사람들처럼 출퇴근이 명확하지 않은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녹화나 이런 게 밤에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새벽에 있는 네.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일한 만큼 쉬는 부분에 대한 환경이 옛날보다 지금은 훨씬 좋아졌어요. 그 주 52시간 생기면서 옛날에는 드라마 촬영 현장 같은 경우는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이라고 유명했는데 지금은 스태프분들도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꼬박꼬박 쉬시고 저희도 당연한 얘기지만 가능하면 주말도 쉬고 왜냐면 제가 안 쉬면 네. 제 밑에 있는 친구들도 못 쉬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저 혼자 나와서 일하는 건 아니니까. 다들 쉬어 나만 할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죠.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쉬어주는 게 네. 전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 같아요. 저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주 52시간이 실제로 영향이 크기는 하군요. 또 다른 질문 한번 이어가 볼게요. 이 일을 하신 지 이제 한참 되셨잖아요. 네네. 아직도 뭔가 일을 하면서 성취감이나 만족도나 계속 원동력이라고 하나요? 계속 움직이게 하고 들끓게 하고 마음이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 일 말고 다른 일은 해본 적이 없어서 다른 업계는 사실 어떤지 모르겠는데 방송 일이라는 건 이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주면 자기 작품을 만들어서 대중에게 공개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네. 다들 그 과정 속에서 자기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방송국에 있는 건데 어쨌든 일의 끝은 대중에게 공개하는 거고 그 대중에 공개된 다음에 무조건 따라오는 건 대중의 평가니까 반응.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일장일단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늘 스트레스를 당연히 받고요. 왜냐면 좋지 않은 반응이 나오면 어쩌나 시청률이 낮게 나오면 어쩌나 뭐 또는 그걸 떠나서 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일을 또 방송에 자기도 모르게 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막 조마조마하죠. 조마조마한 마음 그런 스트레스가 크고 그 스트레스가 큰 만큼 그 결과가 좋았을 때는 굉장히 성취감이 아무래도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방송을 만드는 일을 하다 보면 어쨌든 매번 그런 시험대에 오르고 그 시험대를 통과했다 또는 이번엔 잘 안 됐다 이런 성적표를 매번 받으니까 뭐 좋게 말하면 성취감이겠죠. 그리고 나쁘게 말하면 너무 긴장감 있고 스트레스 있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본인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왜 여쭤봤냐면요. 이 친구들도 대학생 친구들도 앞으로 진로를 선택을 하게 될 테고 보통 제 또래 이제 사회생활을 몇 년 차씩 지낸 친구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이제 약간 좀 회의감도 들고 현타도 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20년 동안 거의 쉬지 않고 일을 하셨는데도 지금도 되게 에너제틱하신 것 같아가지고 네네. 뭐가 그렇게 움직이게 할 수 있나가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일이 아직까지는 재미있고 내가 재미.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제가 늘 아침마다 생각하는 건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나한테 있나 이런 생각을 저도 늘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예를 들어 뭐 어떤 프로그램을 냈을 때 좋은 평가를 받으면 아직 그래도 나한테 조금은 그런 여력이 남아있구나 저도 안도하고 하는데 제가 근데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되게 조심스러운 건 신입생 분들이니까 네. 저렇게 그냥 자기를 막 20년 넘게 막 보람을 찾으면서 하는 게 정답이구나라고 생각하실까봐 그런 게 걱정돼서 저는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저는
따라야 될 스탠다드가 아니고요. 저는 여러 명의 유형 중에 한 명인 것 뿐이에요. 왜냐면 얼마 전에 제 후배가 방송국 힘들게 들어와서 아직 한 몇 년 일하지 않은 친구인데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퇴사를 하고 다른 일을 하려고 한다라고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해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너무 잘 생각했다라고 저는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처럼 한 20년씩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그 친구한테 잘 선택했다라고 얘기한 건 젊은 시기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더 잘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일이 있는데 내가 그래도 지금 방송국 직원이고 내 나이가 뭐 몇 살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얽매여서 그 선택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많죠. 네. 네. 그렇게 20년을 가는 것보다는 그 친구처럼 나 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나 더 재밌는 일이 있을 것 같아.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라고 생각하고 바꾸고 새로운 일을 하는 것 또한 당연히 그것 또한 정답이에요. 문제는 어느 게 나한테 맞느냐라는 자기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무조건 업계에 한 업계에 오래 일해야 된다라든가 뭐 그런 거가 정답은 아니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PD님은 이 일을 직접 하시면서 후회되거나 좀 마음에 남거나 이런 일은 없으셨어요? 뭐 수도 없겠죠. 아, 왜 없겠어요? 제일 큰 뭐. 거 하나만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아쉬운 부분? 네. 근데 이게 고민을 하고 계신 거면 사실 직업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신 게 아닐까 아니 너무 조심스럽게. 많아서 저는 예를 들면요. 제가 이 방송 일을 하면서 제일 크게 포기한 건 야식을 포기하고 먹을 걸 거의 포기하고 살다 보니까 그게 너무 왜 야식을 저는 이제 매일 아침에 생방송 뉴스를 아, 하니까 네네네네네. 5시에 이제 출근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저녁이 항상 없었어요. 카메라 앞에 쓰셔야 네. 되는 직업이니까 맞아요. 그런 그래서- 부분의 관리도 필요하시니까 그래서 막상 현실적으로는 먹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런 게 있는데 아. 뭐 라이트하게라도 저는 사실 이 얘기하면 또 이 업계에 안 올까 봐 잠을 포기하나요? 저는 과로와 스트레스 재미와 아이고, 그게 맛바쁜 제일- 건강. 그게 제일 힘든 거 아닌가요? 과로와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모두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돈 벌려면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성과가 만약에 좋으면 더 많은 일을 시키는 게 또 이 자본주의의 잘하면 또 많이 시키죠. 네. 원리고 또 그렇게 많이 쓰면 배터리가 또 금방 닳아요. 그러면 또 이 자본주의 원리는 또 달면 삼키고 쓰면 뱉기 때문에 바로 뱉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계속 말씀드렸던 게 한 회사 들어가서 오래 꾸준히 뭐 한 업계 무조건 고집 이거보다 중요한 게 제가 자기 확신이고 자기 능력이고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건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옛날 같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요즘은 그런 시기가 왔을 때 자기가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내가 조금 쉬어가야 되겠다라든가 내가 좀 휴지기를 인생의 포즈를 좀 가져야 되겠다 라는 게 옛날에는 저 뭐 헛바람 든 놈이네 네.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성실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렇죠. 요즘은 그런 시대 아니에요. 진짜 그런 시대 아니기 때문에 다만 그런 포즈를 가져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 실제 그런 시기를 갖고 제2의 도약을 하려면 아까 얘기한 그런 자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충분히 잘할 수 있고 나에게 이만한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저는 자기 확신이 부족했나 봐요. 아직도 이 일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래도 아직 일이 자본주의가 너무 바빠요. 그게 제일 좀 짜증나요. 솔직히 원하고 얘기하면. 있다는 건 아직 그죠? 너무 짜증나요. 이것도 끝나면 바로 일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오랜만에 친구 얼굴도 봤는데 지금 바로 가야 되고 지금 너무 화나네요. 저희가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또 지금 넘어가 또 볼게요. 왜냐면 회의가 안 풀리고 있거든요. 지금 어떤 회인지 윤스테이가 궁금한데요? 네. 윤스테이가 다행히 네. 시청률이 좋아요. 너무 반응 좋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오는 사람마다 다 칭찬하거든요. 네. 너 좋겠다. 네. 이번 프로그램 너무 잘 됐더라. 괜찮더라. 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당연히 기분 좋죠. 기분 좋지만 그게 마음껏 온몸으로 지금 기쁘지 않은 게 이미 윤스테이도 기쁘지만 다음 프로그램 이제 기획을 빨리 해서 이게 끝나자마자 그걸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저희한테 늘 이게 있으니까 다음 프로그램 또 회의는 잘 안 풀리고
있고 요즘 좀 그래서 아니 근데 아까 약간 좀 쉴 때가 쉬고 싶으면 좀 쉬기도 하고 그런다 그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제가 그런 말 했어요? 네, 이거는 그러면 그런 누군가의 말 했구나. 압박인가요? 아니면은 다음 거를 바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는 고용 형태의 문제인가? 아니면 PD님 그냥 마인드상의 마인드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 약간 조바심을 느끼시나요? 아니요. 그 예를 들어 휴직일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하면 가질 수 있는데 네. 이게 뭐 이건 좀 조금 개인적인 부분인데 이제 저는 오래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저랑 같이 일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한 팀이 이렇게 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내가 좀 휴직일을 가져야 되겠어라고 얘기하면 그 파트 그 공장이 이제는 조금 그렇구나. 어깨가 무거우시구나. 예를 들어 뭐 그 안에 뭐 PD도 있고 작가도 있고 뭐 프리랜서 하는 친구들도 있고 막 네. 여러 명이 뭉쳐 있는데 이제 공장이 멈추면 누군가는 다른 일을 갑자기 또 찾아야 될 수도 있고 맞아요.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 어쩌다 보니까 지금 뭐 이렇게 일을 하고 있네요. 뭔가 약간 걱정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나영석 PD님 뵐 수 있다, 뵐 것 같다 했더니 제일 궁금해하는 게 많이들 받는 질문이실 텐데 어떻게 그렇게 아이디어를 항상 내는 족족 사람들이 원하는 거 어떻게 이렇게 잘 아냐. 너무 신기하다.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이 일을 하면 이 일이라는 게 이제 방송국뿐 아니라 사실은 저는 사실 일이라는 거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모든 일이요? 업종이. 왜냐하면 요즘 업종 중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뭐 여기 있는 거 똑같이 A를 B로 카피하면 돈 받고 이런 직업은 없잖아요. 타이프라이터 이런 직업이 예전에는 있었다고 해요. 근데 요즘 사실 그런 간단한 일들은 다 기계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직업, 특히나 여러분이 미래에 선택해야 될 직업들은 결국에는 인간이 아니면 못하는 일들일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아니면 못한다라 함은 감정의 영역, 크리에이티브의 영역 이런 부분이 굉장히 깊게 관여하는, 조금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기획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어쨌든 적든 많든 관여할 수밖에 없는 직업일 거고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는 더더욱 그럴 텐데 저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게 제가 이제 유명해지다 보니까 저 사람이 저 프로그램을 다 만들었구나, 다 기획을 했구나, 아이디어를 냈구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유의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제가 냉정하게 제 자신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약간 결단력과 실행력이 있는 사람이지 상상력이 풍요로워서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종류의 사람은 저는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 저 같은 네. 사람한테는 당연히 인풋이 필요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누군가 와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어때? 이런 게 있어요. 어때? 이런 거 있어요. 어때? 이런 거 있어요. 어때? 했을 때 저는 그런 것 중에서 좋아 보이는 게 있으면 그걸 빨리 테이크해서 이걸 빨리 현실 가능하게 쭉쭉쭉 만드는 그런 힘이 저한테는 조금 더 강한 것 같고 새로운 걸 막 기획하고 상상하는 힘은 저한테는 아주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없진 않겠죠. 없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도움을 주변 사람들한테 되게 많이 얻어요. 좋은 파트너들, 오래 같이 일한 네. 뭐 작가님들 또 PD 후배들 있기 때문에 같이 그런 친구들과 뭐 얘기나 대화나 회의를 통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얻고 또 그걸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형태로 이제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획력, 크리에이티브가 미래는 모두 중요한 일이겠지만 내가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어떤 작업의 워크 체인에서 내가 어떤 분야를 잘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되게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저 사람은 저렇게 프로그램도 여러 개 하고 막 맨날 만들어내고 하는 거 보면 되게 상상력이 대단한가 봐. 맞아요. 나는 다들 저렇게는 못 할 생각하시죠. 거야. 라고 혹시라도 생각하실까 봐. 그렇진 않고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예를 들어 상상력이 뛰어나고 크리에이티브가 대단한 사람이 또 결단력이나 실행력은 부족한 경우도 되게 많고요. 네. 그 모든 스펙을 고르게 다 갖고 있는 사람은 진짜 저는 별로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또는 있다 하더라도
잠깐 황금기 때 잠깐이고 인생의 모든 기간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같은 사람도 어쨌든 주변의 도움을 얻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거를 잘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그러면 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존심을 세우고 내가 막 이거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변에 오픈하고 주변의 도움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으면 되는데, 그게 오히려 트레이닝이 필요한 어렵더라고요. 부분이에요. 그러면 왠지 모르게 난 이런 부분이 부족해, 잘 못해라는 걸 주변에 인정해야 될 것 같고, 막 왠지 자존심도 좀 상하는 것 같고, 이걸 쉽게 말하면 손 벌리는 일이거든요. 쉽게 손을 벌리는 잘 못하는데 타입이구나. 나 이거 좀 도와줘라고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협업이라는 부분의 테크닉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래서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어디 가서 이런 말씀 드릴 때 꼭 빼놓지 않고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제 신입생으로 들어오셨으니까 분명히 조별 과제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실 많이 하죠. 거예요. 팀플. 그리고 조별 과제 하다 보면 진짜 분위기 안 좋아지는 경우 진짜 많으실 거거든요. 네, 뭐 하다 보면 싸우고 왜 쟤는 지 맘대로 하고 얘는 왜 맨날 안 클럽 하고. 가서 놀고 안 해오고 왜 나만 하는 거 같고, 여러 가지 일들 여러 번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당연해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사회 구조에서 여러분이 조별 과제하면서 겪는 일들을 겪고 있어요. 저도 매일 겪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 탈락하시면 사회에서 그때 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탈락이라는 말은 내가 그냥 마음을 닫아버린다거나 누군가를 밀어낸다거나 어떻게 해서든 내 기분이 상했던 어떻게든 간에 교수님이, 제 친구가 교수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딱 계시네요, 여기. 교수님이 과제를 냈을 때 네. 그 과제를 해내느냐 마느냐, 얼마나 좋은 퀄리로 해오느냐가 목표잖아요. 그쵸. 교수님은 그것만 보지 너희들의 협동심, 단결력 이런 걸 보지는 않을 거예요. 진짜, 네. 그렇지만 여러분은 이걸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하셔야 돼요. 얼마나 내가 그래도 이 팀에서 유기적으로 사람들의 힘을 조금씩 얻어서 네. 좋은 결과물을 이끌어가는 그 연습을 그 대학교에서 조금 해 두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지금 특히나 되게 개인주의적인 사회잖아요. 또 신입생분들도 되게 그러실 거예요. 제가 이걸 꼰대처럼 막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말씀드릴 건 전혀 아니고요. 다만 일의 종류에 따라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상황이 늘 와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줘야 될 상황도 늘 오고, 그러니까 뭐 그런 일들이 늘 있을 것이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조금 이 조별 과제 같은 거 하실 때도 좀 스트레스 받더라도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잘하면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 클럽 가 있는 저 친구한테 어떻게 하면 그래도 너무 세게 얘기 안 하면서 좋게 다시 이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 또 나 혼자 한다고 삐져 있는 저 친구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감사의 표시를 하고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시 이끌어갈,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안 그게 진짜 능력인 것 그게 같아요. 진짜 진짜. 중요하신 것 같아요. 네. 너무 와닿는 이야기가 빠져서 듣고 있었는데. 네, 또 그러면 궁금한 게 실수라고 하나요? 제가 이제 프로그램 많이 보다 보니까 유퀴즈에서 그 피디님 밑에 계셨던 작가님들이 방송 실수했던 얘기 이런 거 듣다 보니까 뭐 모닝송, 기상송 다 네네네. 날렸다 뭐 네. 이런 것들 많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피디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이라 어려워서 신입이라 실수 같은 거 있었나요? 기억에 남는? 그럼요, 있죠. 어떤 거 있을까요? 이것도 얘기하면 여러분 다 또 안 믿으시는데, 그래도 전국의 내성적이고 숙기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런 사람의 표상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되게 끄덕거리시는데 네, 교수님. 교수님은 아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막 텔레비에 나와서 이런 사람이 될 거라고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한 명도 생각한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저는 되게 부끄러움도 타고 모르는 사람이랑 얘기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신입사원 때 했던 제일 큰 실수 중에 하나가 굉장히 큰 행사였는데 연말마다 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시상식. 네네. 방송국에서 하는 굉장히 큰 시상식이었는데 그때 MC분들이 굉장히 유명한 배우분들이 당연히 그런 시상식에서는 MC를 하시잖아요. 네. 1부와 2부 사이에 보통 CM 같은 게 나와요. 한 10분씩. 네. 그러면 그 CM 나온 동안 그런 배우분들은 이제 대기실에서 쉬고 계신단 말이에요. 저는 그때 너무 어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기실에 있는 그 배우분들을 다시 늦지 않게 무대로 모셔오는 게 제 일이었어요. 조연출 때. 너무 간단하잖아요. 네, 쉬워 보이는데. 너무 쉽죠. 예를 들어 뭐 10시까지 모시고 가야 되면 네. 9시 55분쯤 또는 계산해서 뭐 한 2분이면 충분할 네. 것 같다 그러면 9시 한 57분쯤 가서 똑똑똑 스탠바이 하셔야 됩니다 하고 모시고 가서 여기 하면 되죠. 못 두드리겠는 거예요. 아, 성격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너무 대단한 배우잖아요. 아, 그 앞에서 문 앞에서 아 이걸 지금 두드려도 되나? 지금 시간이 CM은 넘어가고 있는데. 내가 너무 빨리 두드려서 이 사람을 모시면 실례되는 거 아닌가?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뭐 뭐라고 해야 되나? 또 문을 열면 이 사람들은 날 모를 텐데 내 소개를 해야 되나? 별별 생각을 다 하다가 30초 남은 상황이 된 거예요. 어떡해. 3분 전에는 스탠바이를 해야 되는데 인이어 날렸어. 그래서 이어폰으로 이제 수많은 욕이 들렸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제 그때 비로소 이제 정신 차리고 똑똑똑 하고 그때 저도 모르게 이제 정신이 확 들어서 죄송한데 늦어서 뛰셔야 된다고 그래서 잡고 뛰었어요. 잡고 뛰었는데도 스탠바이가 늦어서 방송에 살짝 사고가 났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네. 믿지를 못해요. 왜? 그거 두드리고 데리고 가면 되잖아. 네. 그게 왜 안 돼? 근데 저는 그때 그럴 정도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너무 부끄러워하고 약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도 이런 일을 해요. 아니, 근데 동아리 아까 말씀하셨는데, 연기 동아리. 근데 그런 거랑은 이제 네. 관계 없는 거죠. 제가 관계가 없나요? 왜냐면 그거는 관심 있어서 해보는 거고. 네. 근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모두 외향적이고 막 예를 들어 노홍철 씨처럼 막 이럴 거라는 건 약간 사실은 선입견이 사실은 있어요. 편견이죠. 그렇지 네. 않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고 저는 네. 조금 아닌 경우였던 거죠. 네. 그렇구나. 아니,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다 생각하시고 약간 좀 소심한 네, 성향을 엄청 소심한 갖고 계시면 성향이었어요. 힘드실 것 같은데 막 신입생 친구들 중에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회적 시선이나 네, 네, 기준이나 부모님 생각 이런 것처럼 피디님도 뭐 리플이나 주변 의견이나 이런 것들 다 체크해 보시나요? 다 많이 체크하죠. 네. 다 보시는 타입인가요? 봐야 해요. 많이 마음에 담아두시거나 힘들어하시거나 뭐 하는지. 악플이나 이런 것들은 네. 뭐 당연히 뭐 근데 뭐 대부분 그냥 넘기는데 저희가 그런 걸 보는 이유는 혹시라도 내가 미처 체크하지 못한 네. 어떤 부분들에 대해 사람들이 이제 이거는 내가 생각도 못했는데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불편하게 받아들이는구나 이런 네. 것들 있을까봐 이제 그런 댓글이나 반응 같은 건 많이 보는 편이죠. 좀 이런 것들을 수용적으로 보는 게 좋은지 본인 고집대로 가야 되는지 어린 친구들 많이 고민을 할 것 같거든요. 방송은 약간 특수 분야일 수 있겠지만 주변 시선, 사회적인 생각 이런 것들. 그것도 네. 사람마다 선택의 기준이 다 다르실 거예요. 지금 이걸 보고 계신 신입생 분들도 어떤 친구는 과감하게 그런 선택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친구는 저처럼 좀 너무 소심해서 우물쭈물하다가 시간이 그냥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이상한 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결단력과 실행력은 있는 타입이에요. 네. 라고 얘기를 맞네요. 했잖아요. 근데 우물쭈물하다고? 그건 또 무슨 얘기야?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어떤 이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나 소위 말하는 또는 어떤 이렇게 뭐 표상이 될 만한 사람들의 강의나 네. 그런 아이코닉한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과연 그렇구나 나도 저 사람의 길을 따라야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듣기 좋게
사실은 어느 정도는 윤색된 얘기일 가능성이 없지 않죠. 왜냐면 사람은 굉장히 복잡한 존재예요. 저만 해도 늘 우물쭈물하고 소실한데 또 한편으로는 과감하고 결단력이 있거든요.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사람은 다 되게 복잡한 존재예요. 내가 어떤 부분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을 속에 감춰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심한 분들도 안에는 불꽃이 자라고 있을 수 있고, 과감하신 분들도 속에는 내가 남한테 어떻게 보일까 봐 이렇게 과감한 척 하지만 사실은 안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내가 너무 바보 같아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다 그래요. 다 인간은 누구나 복잡하고 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조금 소심하고 우물쭈물하고 내성적인 타입이었고 네.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변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맞다고 확신이 들면 거기에 관해서는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결정이 좀 오래 걸리는 경우는 저는 있고요. 그래서 PD를 해야 되겠다, PD 시험을 쳐야 되겠다라는 결정도 사실은 좀 오래 걸렸어요. 저는 그때 머릿속으로 계속 그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네. 그때만 해도 PD나 뭐 이런 직업도 뭔지 모르시고 아들 열심히 이제 대학교 등록금 해서 보내놨고 행정학과 갔으니까 공무원 되길 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내가 이 직업이 부모님의 기대도 충분히 설득하거나 저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걸 하다가 잘 안 돼서 예를 들어서 뭐 되게 경제적으로나 뭐 이렇게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돈을 못 벌고 힘들어도 이 일을 하는 뿌듯함과 재미만으로도 충분히 나는 괜찮아. 내 주변에 누군가가 막 돈 많이 버는 친구가 어디 뭐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넌 요즘 어떻게 사니 했는데 내가 꿀리진 않을까. 뭐 별별 고민을 다 하잖아요. 하죠, 많이 해요. 네. 제가 그때 머릿속으로 되게 오래 걸렸던 건, 그런 상황에서 나는 과연 괜찮을까? 충분히 이 일에 대한 애착과 재미와 난 그래도 이게 너무 하고 싶어. 지금 안 하면 그 하게 될 후회가 거기서 오는 모멸감이나 자존감의 상실보다 충분히 그것과 맞바꿀 만한가? 라는 생각을 되게 길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때 생각했던 건, 만약에 내가 하다가 잘 안 돼도 이 길을 안 가서 후회하는 그 기회비용이 훨씬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이제 공무원이고 뭐 입사 뭐 다른 거 다 그냥 그만두고 이쪽으로 그냥 딱 돌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결정을 내려야 될 시기가 올 때는 내가 가진 능력, 그리고 그런 부분들, 내 성향, 취향 이런 거를 되게 객관적으로 잘 보셔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걸 모두 다 따져봐서 결정했을 때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래도 직진을 하는 게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멋있는 것 같아요. 뭔가 말에 빠져들어서 계속 봤는데, 아마 이제 가장 많은 친구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 질문을 약간 좀 끝으로 좀 드려보고 싶은데, 네. PD님은 사람을 뽑는다. 사실 되게 현실적인 질문인 것 네네네네. 같아요. 할 때 어떤 거를 보고 주로 뽑게 되시는지, 이 부분도 대학생 참 친구들이 보면, 들으면 좋을 만한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도 고민하면서 정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신입생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버릇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인생을 살다 보면. 왜냐면 우리는 늘 너무 쉽게 내 생각만 해요.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 저도 그렇고요. 근데 중요한 순간에는 상대방의 생각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PD 시험을 공부하던 시절에 요즘 PD 시험은 많이 바뀌었고요. 옛날처럼 그렇진 않은데, PD 시험을 공부하던 시절에 논술이라는 게 있었어요. 논술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는 다 PD 시험을 공부하는 루틴이 있어요. 요즘 여러분들도 어떤 공부하거나 할 때는 그런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잖아요. 네. 내가 스스로 저걸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이건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맞아, 여기서 맞아. 여기까지는 뭐 무조건 해야 되고요. 이거 너무 중요하고요. 이거는 하루에 2시간은 이건 하셔야 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쭉 매뉴얼이 나와요. 그러면 전 국민이 그 매뉴얼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PD 시험, 예를 들어 CJ 시험 붙으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는 되게 유명한 게 있어요. 그럼 그 공부를 하겠죠. 그럼 여러분의 경쟁자가 여러분과 똑같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걸 해서 보고 여기 같은 붙을 수 공부를. 있겠어요? 너무 그게 갑자기. 제일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렇다 그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 플러스 내가 무기로 내세울 만한 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옛날에 저 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루틴이 무조건 뭔 해야 되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 무조건 했던 루틴 중에 하나가 당시 말하면 조중동이죠. 유명한 네. 신문에 사설을 꼭 스크랩해서 시험 보러 가기 한 3달 전 거는 무조건 봐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루틴대로 다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해 시험 문제에 중앙일보의 어떤 사설과 거의 똑같은 유사한 주제가 딱 나온 거예요. 네. 그러면 변별력이 지금 제가 없- 공부를 하다가 저 같은 수험생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아, 내가 공부한 거 시험 났으면 좋겠다 했는데 나왔어. 이거 내가 봤는데 이 내용 되게 재밌게 읽었고 나는 이걸 읽었는데 대박 하면서 그때 그 글도 사설 쓰시는 분들 당연히 글을 엄청 잘 쓰시는 잘 분들이란 쓰시죠. 말이에요. 네. 그러면 도입부부터 달라요. 막 이렇게 글을 쓰는 거구나 썼단 말이에요. 그때 뭐 예를 들어 그 글이 시작이 뭐 봄은 생명의 계절입니다. 하지만 벚꽃을 보세요. 봄은 또한 죽음의 계절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시작하셨다 쳐요. 이건 예예요. 예. 네. 근데 그게 너무 인상 깊었던 거예요, 다들. 그래서 저도 당연히 그렇게 썼어요. 입사가 끝나고 제가 한 1년 지나서 입사 담당자랑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해 수험생의 90%가 다 시작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모범 답안을 외워놨다가 거의 그 입사 담당자는 진짜 너무 짜증이 났대요. 넘겨도 봄은 그래 너도 죽음. 왜 그랬겠어요? 다들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를 하니까 그 결과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저도 그때 참 아차했던 게 네. 여러분 그걸 아셔요. 내가 어느 회사에 붙고 싶고 누군가의 눈에 들고 싶고 어딘가의 목표를 통과하고 싶으면 그거를 평가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일까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게 되게 필요해요. 저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라기보다는 네. 그거를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정보 과잉의 시대에는 사실 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이미 넘치고 넘쳐요. 그 정보는. 그리고 그런 거를 넘치는 정보 중에서 어떤 게 정답인지 소팅하는 건 지금 여러분이 대한민국 누구보다 잘하는 세대일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건 정보가 아니라 부족한 건 상상력이에요.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어떤 거를 더 해야 플러스 알파가 될까? 어떤 거를 더 해야 지금 이걸 평가하는 저 지루한 봄은 죽음의 계절, 너도 죽음의 계절, 근데 그 중에 한 명쯤이 되게 다른 걸 쓰면 그 글이 조금 완성도가 떨어져도 제가 입사 담당자라면 올릴 것 같거든요. 그런 맞아요. 식의 사고의 역전이 조금은 필요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나영석에게 피디님에게 네. 20대란? 너무 좋았어. 오 과거 너무 좋았어. 근데 여러분 되게 힘드실 거예요. 얘기를 들어봐도 낭만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맞아요. 지금 요즘의 대학교 시절이라는 게 되게 이제 사회에 나가기 위한 막 또 여러 가지 스펙 경쟁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초중고를 나와서 성인이 된 20대 그리고 아직은 직업을 갖지 않은 그 시기가 사실은 인생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물론 공부하시고 스펙 쌓으시고 다 너무 중요하지만 아직 정립되지 않은 나 자신이라는 게 되게 불안하고 잘 모르실 테지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불안하고 잘 모르겠는 시기가 지나면 꼰대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되게 소중한 시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연애를 시작하려고 한다? 그럼 지금 내 상대방이 이 사람이 좋은지 나쁜지 계속 만나봐야 되는지 그 말랑말랑한 그 감정이라는 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무뎌져요.
공부도 그렇고 책을 읽을 때도 그렇고 영화 하나를 봐도 느끼는 감정이 그때랑 그 이후는 되게 다르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시기가 불안함의 시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의 시기가 나중에 돌아보면 너무 좋았을 시기라는 걸 여러분은 그래도 아시고 시작하셨으면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힘들고 괴롭겠지만 저는 누가 물어봐도 너 타임머신 있으면 너 몇 살로 돌아갈래? 라고 물어보면 저는 무조건 19살 때 대학교 1학년 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무조건 얘기하거든요. 다시 그 떨리는 시기들을 힘들지만 다시 또 겪고 싶어요. 그 정도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겠지만 그래도 다시 오지 않을 좋은 시기라는 것 또한 아시고 네, 대학생활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도 좀 마음에 울림이 있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신 나영석 PD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양대학교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